제목이 대선과 민주당의 진로입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는 이제 당면한 대선을 앞두고 이 여러 관련된 분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진로에 관해서 뭔가 도움되는 그러한 내용을 토론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발제문에도 뭐 중핵을 이루고 있습니다. 연정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여기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방향을 잡았는데요. 첫째는 방향성입니다. 정체성일 수도 있고요. 또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형성되어 왔던 역사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촛불 항쟁의 결과로 지금 뭐 거의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연정이라고 하면 그 분명히 거기에는 그 방향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연정이든 다 좋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뭐 앞에서도 우리 개혁적 연정이어야 하고 정치공학적 연정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저희 공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그런 전제에 의해서 보는 연정은 어떤 연정이어야 하는가? 저는 적어도 최소한의 방향성은 민주당에서 합의하고 가야 한다. 물론 사실 그건 어떤 후보가 다른 주장을 해버리면 그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이 심판하는 거고 당원이 심판하는 거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는 분명히 방향이 있어야 한다. 적어도 대연정은 아니다 한 점을 분명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요. 저는 안희정 지사 공인이고 후보니까 얼마든지 정책에 대해서 얘기해도 되겠죠. 저는 지금 논란이 막 되고 있는데 절대로 이걸 중도 전략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더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이 있는 연정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우리 박명진 교수가 발제하신 내용 중에 결선 투표제에 대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좀 언급하려고 합니다. 박명진 교수는 평소에 이제 찬성하셨었는데 초집중적인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선거에 임박해서 도입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경쟁을 앞두고 룰을 막 바꾼다는 거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 지적하셨던 것처럼 주자들이 거래할 가능성도 있다,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상존하는데 여기서 결선 투표를 통해서 50% 이상의 지지까지 얻으면 그야말로 제왕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 말고 나머지는 거의 95%다 동의합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요.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저는 이번 대선, 2017년 대선이 갖는 정말 역사적인 의미가 너무나 중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환기라고도 표현해 주셨는데 이런 전환기에 과연 이 정권 교체라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일각에서는 뭐 정권 교체 다 된 것 같이 얘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상황이 유동적입니다. 여당 후보 황기문 씨 하나 그만두면 얼마나 출렁거립니다.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고요. 윤곽도 잘 안 잡혔다고 저는 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뭐 경제는 어떻고 지금 뭐 심지어 미 국방장관, 국무장관이 전부 군사적 옵션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요. 정말 저는 풍전등화에 있다고 봅니다. 경제 문제도 제가 거론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우리가 갖는 이 정권 교체의 절박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그 이후에 안정적인 개혁을 수행해내기 위해서 저는 연정 필수불가결한데 지금 우상호 대표가 안 그래도 국민의당에다가 연정하자고 연정 협상하자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이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결선 투표제입니다. 우리가 이거 이렇게 무시하고 가면 이거는 발제가 아니라 민주당이 무시하고 가면 과연 진정성 있는 협상의 태도로 보이겠습니까?
저는 그분이 몇 퍼센트의 득표력을 가졌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문화를 바꾸고 정치 문화를 바꾸고 정말 집권과 향후의 안정적인 개혁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정을 통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결선 투표제가 대단히 소중하다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대해나가야 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시대적인 과제를 고려한 연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87년 체제를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87년 체제라는 거는 뭐 권력구조로 얘기하면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말하는 거고요. 또 정당 체제를 중심으로 말하면 보수 독점 혹은 뭐 학자에 따라 보수 우위의 지역주의 정당 체제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체제의 한계가 우리가 여러 가지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6월 항쟁이라는 위대한 민중 항쟁을 통해서 이룩한 성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가 노정돼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2012년 체제니 2017년 체제니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정말 그러한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려고 합니다. 정당 체제를 규정하는 그 근저에 있는 균열 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은 지역주의 가지고 영혼함의 대결과 이런 체계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정당 체제가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의를 넘어서서 이념과 세대와 계급 계층의 문제, 우리 4대 균열 요소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균열 요소가 정치 균열로 등장하게 해내야 한다는 거죠. 그 역할을 해야 될 것이 바로 정당이고 정치 세력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체제의 변화를, 균열 축의 변화를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 이번 이 중대한 대통령 선거가 그러한 이점이 되도록 실제 선거운동의 과정도 우리의 논의의 과정도 그에 합하는, 준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주의 극복해야 된다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새로운 균열축을 정치 균열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투표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됩니다. 오히려 저소득층, 비정규직 우리가 심각한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오히려 여당에 투표하는 경향들을 소위 어떤 분들은 반기업 투표 경향이 만연돼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세대 문제, 계급 계층 문제, 또 이념의 문제. 그럼 이런 것들을 정당이 주도해서 정당이 누구겠습니까? 민주당이 주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의 아젠다로 만들어야 됩니다. 후보들에게 그걸 강제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아까 그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뉴딜 민주주의 하실 때 32년 집권할 때 만들었던 최대 유권자, 제가 여기서는 미국의 보수에 있어서 400만을 신규 유권자로 동원했던 사례를 여기 전했습니다만 이러한 유권자 연합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뭐 그 방법론들도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